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계면년 이제 토끼띠 해라고 하는 것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의 기운이 물과 나무, 물이 많은 해죠. 그러니까 물 속으로 토끼가 들어간다. 수군가에서 아마 저는 이제 우리 판소리에서 수군가에 별주부한테 속아서 토끼가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해가 올해 계면년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계면년에 어떤 징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삶을 잘 주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것, 이것도 그런 오운육기에 대한 운기의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람이라면은 이 비가 제가 늘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선천의 낡은 관습, 물질 문명이 지배했던, 물질 문명이 인간을 억압했던 소위 갑질 문명이 이 비에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좋은 세상에 아까운 인명이 이렇게 큰 수재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 이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자 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자. 관념으로 보지 말자. 관념으로. 관념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도 이 죽은 문구가 있어요. 이거 사구, 이거 죽은 문자예요. 근데 이제 살아있는 활구라고 하는 게 반대 개념인데, 요거는 살아있는 문구는 지금 이렇게 오롯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활구에 살아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글씨에 써놓은 낡은 관념은 사실은 죽은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늘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살아있는 얘기를 할까, 죽은 얘기 말고 살아있는 얘기를 할까 하는 이제 고민을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주설 때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앞서서 항상 제일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알아야 될 깨달음은, 깨달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직시하자. 그러니까 깨달음은 나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나가 누군가를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내 의식으로, 현재 의식으로 나에 대해서 똑바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으로 현재 의식인, 이게 에고 의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에고 의식이죠. 우리들의 의식은,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고 의식으로도 나를 한번 정확히 보자 이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관념의 세계가 아니다 이게 펄펄펄 살아있는,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펄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이 이게 진짜 나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에고 의식이 끊임없이 나를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에고 의식은 늘 얘기하지만 잠만 들어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깊은 잠에 떨어지면 몸도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나는 있는 거예요.
그 오롯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잠만 깨고 나면 이제 에고의식이 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에고의식이 나의 존재의 진짜 생명을 한번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지.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자꾸 깨닫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종교 중에서 깨달음의 종교가 불교예요. 대표적으로 불성을 깨닫자,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깨닫고 나면 무아라고 결론에 답을 주거든요. 무아, 내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없다는 개념도 두루뭉실하게 인식하지 말고, 이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 에고의식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여겼던 이거 내 몸이야, 내 이름이 나야, 누구의 아버지가 나야, 내가 무슨 그 사회 조직에서 권력이 나야 하고 있었던 그것이 내가 아니다. 그거 무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아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린 오롯한 생명만 있는 것이지, 내 개념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개념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와 함께 공부 나눔을 하면서 그런 걸 확연하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는 나라고 여기는, 나는 수없이 많죠. 내 이름도 나요, 내 몸도 나요, 또 내 회사에 가면 회사의 직분이 나요, 사회 조직에 가면 권력이 나요,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나요, 엄마가 나요. 나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내 차가 나고, 내 차가 나니까 막 그 차를 막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죠. 그게 나니까. 그 수없는 나들이 있는데, 그거는 임시로 항상 변하는 나고, 나도 이 몸도 어렸을 때 나하고 수없이 변해서 지금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저 나이 때 최고의 인기 가수가 혜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혜은이 또 이은아, 그 젊었을 때 TV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생기 에너지는 대단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온 걸 보세요. 그때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나를 나라고 할 수 없다,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변하지 않고 늘 있는 그들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고 하고 착각에 빠져 있으면 괴로워져요. 그걸 이제 신봉사라고 하는 거고, 이 생명의 진짜 참 나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을 이제 신봉사가 눈을 떴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거는 수없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이 죽은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장 중에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새겨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여러분,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홀렸던 드라마가 하나 있죠? 영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겁니다. 넷플릭스죠? 넷플릭스에서 우리 황동혁이라는 한국 감독에게 자본을 투자해주고 마음껏 촬영해라고 해놓고,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은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 벌은 돈은 떼놈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놀라운 그 깊은 의미는 우리는 전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현상만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천지는 말이 없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시대의 시대 담론, 또 나는 그걸 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그 영화의 드라마가 전개해주는 이야기 스토리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다 보지도 못했고 유튜브에 떠 있는 짤만 내용이 어떤 것인가만 좀 파악을 했고, 하도 오징어 게임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싶어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하고 놀았던 게임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가오리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이 일본 말 같은데 오징어, 가전, 그래서 오징어, 가오리,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내가, 하여튼 그 땅바닥만 있으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그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그 게임을 너무나 많이 하고 놀았던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드라마는 21세기 21년에 발표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거예요, 이 드라마가. 그 의미가 깊어요. 21세기는 지구가 R이에요. 지구가 R이라고. 제가 늘 R이랑의 R도 이 본질의 생명 본질을 말한다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 R이, 계란이 부활을 하는 날짜가 이 20하루예요. 21일. 그러니까 21세기는 지구의 R이 깨어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고, 거기서 또 2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2019년에 발발해 가지고 3년 동안 아주 대유행을 하다가 21년에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때를 맞추어서 이 오징어 게임이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도형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 한국 철학의 삼신 철학이 삼신 할머니가 늘 얘기하지만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삼신이에요. 삼신. 천신, 지신, 인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셋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삼일 철학이에요. 우리 한국 철학이 삼일 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던 그 철학적 배경도 이 삼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삼일 사상이. 근데 이 천지인을 도형의 도형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하늘을 이게 원이라고 한 거예요. 둥글 원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이걸 모방자, 모방자, 모가 났다, 모방, 방자를 쓰는 겁니다. 이 네모가 바로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하늘이에요. 이거 하늘입니다. 요거 땅이에요. 네모가. 그 다음에 사람은 뿔곽자를 써서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모. 요 세모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요. 저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어릴 때 그냥 이런 게임을 누군가가 알려줘서 그냥 하고 놀았을 뿐이지 이런 의미를 몰랐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 원방각을 누가 거기서 표시를 하고 있느냐면 게임을 진행하는 프론트맨들이 모자에다가 원방각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을 프론트맨들이 이렇게 모자에다 쓰고 있다고. 자, 여기서도 여기에 깊은 우리 한국 철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경전이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을 보게 되면 요 얘기가 문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도 둘과 합해서 셋이고, 이걸 천이삼이라고 했고, 땅도 둘과 합해서 셋이 되고, 지삼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사람도 이 둘과 합쳐서 셋이 된다는 인이삼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천부경 81자에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림에 그게 딱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하늘인데, 자, 하늘은 여기 사람하고 하나 되어 있죠, 지금. 하늘은 사람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늘은 땅하고도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땅하고도.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과 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그림 표시가 되죠, 도식이. 자, 그 다음에 사람 좀 볼까요? 사람은 요 땅하고 하나 된 거예요, 지금. 하나 연결됐어요. 그리고 하늘하고도 또 하나 됐죠. 그 2, 2, 3이 여기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땅은 또 어떻게 됐냐? 땅은 하늘하고도 짝을 이루고 있고 사람하고도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대삼합육이라고 천부경은 설명했는데, 대삼합육, 큰 셋이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6이 됐다는 거예요. 대삼합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부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요. 이 게임의 내용이 우리한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방식으로 이 게임을 분석해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요 속에 사는 이 속에 한 팀이 살고 있고 여기에 한 팀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 팀하고 여기 팀이 두 팀으로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자,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놀이가 게임의 방식이 6개가 등장을 해요. 6개. 이거 전부 6을 상징하고 있어요. 게임의 놀이 방법도 6개가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래잡기 게임이 나오고, 두 번째 게임이 하여튼 순서는 줄다리기 게임이 있어요. 줄다리기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임이 달고나 뽑기 뭐 그런 게임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오징어 게임이고, 그 다음에 게임 숨바꼭질, 구슬치기, 딱지치기가 나와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그렇게 해서 6개 등장을 하는데,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런 깊은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한테 던지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하나 써놓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쉽겠네요.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구변이라고 해서 9곡에, 제가 아리랑 설명을 할 때 곡에 9개를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요 기본적으로 1, 2, 3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하늘에 해당되고, 요 4, 5, 6이라고 하는 건 땅에 해당돼요. 땅에 해당되는 숫자고, 요 7, 8, 9라고 하는 건 사람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이게. 또 요렇게도 하늘이고 요렇게 또 땅이고 이렇게 구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1, 2, 3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하늘의 문명이라고 하는 시기고, 요 4, 5, 6이 땅의 문명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7, 8, 9를 사람의 문명의 시기라고 해서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변을 9번 구변을 통과해야 되는 이치가 이제 수리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자기의 영성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볼 때 요 1에서 9를 통과해 가지고 10을 나는 것이다. 10을 나는 것이 자기의 영성을 깨닫는다는 개념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 요 앞에 수가 9가 되고 요 앞에 수가 8이 돼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이렇게 8, 9, 10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요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게임의 내용에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팀은 음량으로 두 팀으로 나눕니다. 음량으로. 그래서 여기 하늘의 팀이 하나 있고 땅의 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땅의 팀은 사람들 이 속에 들어가서 한 팀이 되고, 여기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 하늘의 팀들은, 자, 이걸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빛이라고 보면, 밝은 빛이라고 보면, 우리가 사는 땅의 세계는, 인간과 포함해서 땅의 세계는 빛과 상대적인 개념이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싸움을 하는 것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빛은 선이라고 치고 요 안에 있는 어둠은 악이라고 쳐도 개념이 설정이 됩니다.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이분법적인 개념에서 크게 보면 빛과 어둠이, 또 선과 악이 서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팀의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빛의 전사라고 보자 이거예요. 빛의 전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빛과 어둠, 하늘 군대와 그 사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일대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한번 일대 전쟁을 벌인다는 건데, 그런 상징적 메시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상에서도 지금 매 순간 삶에서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지 않다, 아마겟돈이. 이런 개념에서도 여기에 있는 밝은 빛들은 여기를 두 발 딛고 서 있다가, 자, 여기를 나오게 되면은 두 발로 설 수가 없어요. 이 깨금 발을 짚고 뛴다고. 한쪽 발로 뛰어요. 한쪽 발로 뛰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두 발을 짚고 뛰는 거예요. 여기 두 발을 짚고 뛰어요. 근데 이 빛의 전사들이 깨금 발을 짚고 딱 두 발을 짚는 데가 여기에도 두 발을 짚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빙빙 깨긴 발로 뛰다가 여기 오면 두 발로 짚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두 발을 짚을 곳이 있어요. 여기가 두 발을 짚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두 발을 짚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발을 짚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밀당 싸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끌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끌고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죽어요. 여기서 둘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면서. 그럼 불리할 것 같으면 다시 깨금 발 짚고 밖으로 나갔다 또 짚고 와서 이 빛의 전사가 여기를 통과를 하잖아요. 여기를 통과하면 두 발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 게임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서로 밀당을 해가지고 막 싸우면서 여기를 통과를 하면은 이제부터 자유에 두 발을 짚고 땅을 두 발을 딛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다 있다. 숫자가. 요렇게 돼요. 자, 요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이런 사유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자, 요게 숫자로 1이에요. 1. 숫자 요게 2입니다. 땅이 2예요. 요게 3이야. 숫자 3. 사람이 3이에요. 여기 1, 2, 3이 이렇게 배속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 가운데 지점이 5예요. 가운데 지점이. 네. 그럼 요 앞에가 4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6이 되겠죠.
456. 그러니까 이 456을 통과하면은 이제 빛의 전사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456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6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2, 3들이 합세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서 못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6을. 근데 이 빛의 전사가 어쨌든 거기서 밀당해서 지지 않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6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두 발을 딱 짚고 서 있는 빛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두 발을 짚고 여기가 7이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7이에요. 근데 빛의 전사가 돼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7은, 여러분, 7은, 이 한자로 7은 뭐냐면, 이 인간의 숫자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땅의 세계의 6을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을 통과한 사람만이 7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666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이게 많이 등장해요. 성경의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6이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이 6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요게 인간의 수이면서 요게 하늘이고, 인간이 땅속에 인간이 여기 있는 숫자가 6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6. 이 6을 여러분 6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7로 가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열십자예요, 이게. 근데 열십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끝머리를 살짝 이렇게 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은 우리 민족의 칠성신앙이에요. 북두칠성, 붙박이별. 우리의 조상님들은 늘 저 칠성신을 향해서 모든 기원과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사찰 중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대웅전보다 위에 칠성각이 항상 있어요. 이 칠성각을 산신각이라고도 하고 삼성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칠성각이라고도 하고, 그게 대웅전보다 늘 위에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 신앙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칠성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칠성신앙이. 이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상 붙박이 별로 딱 그 좌표를 주고 있는 이 북두칠성이 우리 생명신앙의 근원지로 보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또 밀접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가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통과한, 여기 456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어둠이 만들어오는 욕망의 세계, 에고의 세계가 여기 456이에요. 이거 숫자 땅의 세계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영성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런 얘기를 오징어 게임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8의 공간이에요. 8의 공간의 공간이 최고로 분열된 것이 8방이에요. 사방 8방.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 우리 민족의 이런 철학적 아주 깊은 기조에서 한반도는 8도로 나누는 거예요. 8도. 왜 하필 8도냐? 이 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8도. 최고로 분열된 게, 이 8도를 상징하는 괴가 8개고, 사방이 음양으로 쪼개진 게 8방이고, 여기는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됩니다. 숫자로. 자, 여기 두 발로 된 빛의 전사가 또 이들 남은 적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적들은, 어둠의 적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좀비들이야. 좀비들입니다. 응? 살아있는 시체들. 그 좀비들하고 우리는 여기를 통과해 또 싸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 이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그 누군가, 이 작자 미상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이런 스토리를 이 게임에다가 전부 비장시켜 가지고 눈 있는 사람은 이 게임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10으로 가야죠. 10이 어디, 여기 가면 이겨요. 이제 여기 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빛의 전사가 4, 5, 6을 통과해서 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다 밀어내고 여기를 짚으면 게임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게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여기를. 그러니까 하늘에 포함된 인간이죠. 이게 영성이라고, 10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제 방식으로 숫자를 전부 배속하면서, 아, 이걸 말했구나. 이게 우리들의 삶의 궁극의 목적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본래 여기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래 하늘과 이게 맞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하고 맞닿고 있죠. 근데 본래 나의 이 하늘에 속하는 이 부분이 삼각형으로 쫓겨 있지만, 이게 삼각이죠 지금. 쫓겨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게, 이걸 참나라고도 하고, 이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걸 영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존재 근원의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 과정을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유포시켜서,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아니 이거 오징어 게임을 알아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원방각을 각인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게임의 줄거리를 보면은 456이 등장합니다. 456. 돈을 가지고, 이 땅의 문명은 물질 문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배당한 인간의 문명 의식은 물질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의 실제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게임이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 패배한 자들이, 돈에 패배한 자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상금을 따먹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정확하게 456명이 참여를 하죠. 이 감독이 이런 스토리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이야기에 이런 깊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당 1억씩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한 사람이 계속 죽어가면은 최종 한 사람이 456억을 따먹는 거예요. 456억, 456명이 참여하는. 이게 지금 숫자 456으로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게 물질 시대가 지금 막을 내리는 예고를 지금, 이제 물질 시대 끝났다. 이 물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거기서 지금 그 유튜브 짤을 보니까 이정재가 마지막 승리자로, 주연 배우가 승리자로 이제 살아남고 다 죽는데, 돈에 의해서 인권이, 사람의 존엄한 생명이 다 죽어가죠. 막 무자비하게 죽어가죠. 무자비하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뭐 거기서 그 장면을 보니까 딱지치기 같은 거는 네모가 이게 방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방, 땅의 세계, 물질의 세계. 딱지 같은 게, 딱지를 뒤집어서 따먹고, 뭐 그렇게 해서 프론트맨에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따귀를 맞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줘버리고, 이렇게 황금 물질 문명 세계의, 땅의 어둠의 세계의 여러 가지 적나라함을 이 드라마에다가 담고 있는데, 그런 이 드라마의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지만,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이런 핵심 주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런 메시지와 가르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지존 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돈이, 황금이 어둠을 지배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또
이 지금 쭉 설명했던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게임이 결국은 자아의 실현, 나를 찾고 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 이걸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 5, 6이 요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숫자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학에서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것이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활구라는 글자를 지우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경전에 무슨 경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영화 오징어 게임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경전이다. 이런 게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경전이지 죽은 문자가 경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맨 처음에 숫자는 0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죠? 0에서. 이 기본 바탕 개념 수가 첫 번째 0이에요. 모든 것이 0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가. 0은, 근데 0은 현상계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모양도 없고 실체가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작용은 생생하게 얘가 작용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영의 전사들이 깨금발을 치고 이렇게 나와서 이 4, 5, 6을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게임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 이것이 0에서 하나 탁 존재하고 나온 게 이게 1이에요. 그 1이 음량으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2인데, 숫자 개념은 이게 잘 보세요. 지금 한국 철학의 시간 개념의 핵심이 뭐냐면 역학인데, 역학이라는 게 이게 해와 이거 달월자 그린 거예요. 해와 달이 지금 별과 함께 시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 해와 달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게 역학이에요, 역학. 근데 이 역학의, 동양 역학의 시간학의 시조가 우리 동이족인데, 우리 동이족이 이 역학을 연구한 게 세계의 변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개념이 과거 우리 어렸을 때의 시간하고 지금하고는 그 시간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의 시간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으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30년이 뒤졌네, 50년이 뒤졌네 이러고 있는데, 이거 금방 순식간에 그냥 일본을 넘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역학은 요 세 가지 역이 이렇게 숫자로 등장하는데, 이 역이 시간의 법칙을 인간에게 가르쳐 준 것이 숫자예요, 숫자. 이거 역학은 그래 수리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0에서부터 구변, 0에서부터 1, 2, 3, 4, 5, 6, 7, 8까지 가는 게 9번 가는 겁니다. 이거 9번 가는 거예요.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이게 3변을 해가지고 3씩 3변에서 9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가는 걸 볼까요? 1이 가는 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2가 가는 걸 볼까요? 2, 3, 4 이렇게 가죠. 5, 6, 7, 8, 9, 10 이렇게 갑니다. 2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이걸 밝힌 역이 하도역이고, 하도역은 숫자를 이렇게 밝혔어요. 하도역이, 이게 복희씨라고 하는 태극기 8개 처음 그린 사람이
이 하도역을 창안하셨고,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까지 요 지존시대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았던 낙서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낙서역인데, 여러분 이게 요렇게 더하면, 요렇게 4, 5, 6을 더하면 15죠. 15. 요렇게 더해도 15죠. 요 가로 세로 다 15예요. 이걸 마방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방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방진. 이 낙서역의 수리 개념입니다. 동상을 막론하고 요게 지금 낙서역의 수리 개념이 가로 세로 다 15를 짜고 있는 낙서역을 말하는 거예요. 역의 수리 이치를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요게 지금까지 요게 하늘역, 땅의 역인데, 그 다음에 요게 인간의 역, 인간이 주도권을 지는 시대의 역을 우리 용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담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에 10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동안 여기까지 10이 안 보이죠. 여기서 10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낙서역을 통과해서 2부터 현상계에서 10을 찾아가는 역의 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오징어 게임이 바로 이제 10을 찾아가는 과정에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걸 저는 이제 사유하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시대, 7, 8, 9의 시대, 이게 인간이 주도권을 지는 시대예요. 요건 땅이 주도권을 지었던 시대. 이걸 물질 문명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대에 5600년 전에는 이 시대가 도덕 문명 시대라고 하는 건데, 천전 시대, 하늘 문명 시대를 도덕 문명의 시대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가위바위보에서는 이걸 원이라고 해서 보자기, 보자기, 요거를 네모, 이게 바위예요, 이게. 바위. 자, 요거를 이제 가위라고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그러죠? 가위바위보. 3세판 가위바위보 게임이 이런 깊은 의미를 다. 물질이 사람을 이겼죠. 이 물질은 또 하늘이 이기고, 그런데 이 물질을 이겼던 하늘이 가위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승자가 없어요.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이 첫 판이고 이것이 두 판이고 이게 3세판이라는 거예요. 3세판 문명이 지금 2021년에 이제 종지부를 찍고 출발한다는 이 시그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이게 그래서 한국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에게 이 드라마가 폭발적 인기를 끌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이 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겠어. 이 오징어 게임만 가지고 열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인류 시대, 이 앞으로 보세요. 이 지구촌은 그냥 너무 좁아져가지고 국가도 민족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민족이니 국가니. 너무나 빠르게 흘러갈 것이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도 이 현란한 문명 속에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빠르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상에서 지금 거기에 내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인류사적인 거대한 담론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식에 발맞춰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대에 걸맞는 인간형으로 나를 개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돈이 최고였어요. 자본. 물질 만능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때는 물질 만능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계속 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강의 때도 이제 AI가 지금 보세요.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 버리고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서 인공지능이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인간의 감성을 뛰어넘어 버려요, AI가. 그럼 인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시대의식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인 이 10이라고 하는 영성의식으로 인간의 존재가 구현되어야 되는 게 발빠르게 지금 가고 있고, 이미 그런 징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서양에서도 세계적인 영성가들이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인간의 영성을 깨우고 있고, 근데 이렇게 깊은 문화를 가진 우리 한국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 문명의 시원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 아닐까. 이건 여러 가지 근거로 볼 때 자명한 거예요. 지금 20세기까지 낡은 인간을 지배했던 이념이 마지막으로 아직 안 끝나고 있는 게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데서 새로운 시작은, 이게 메비우스 띠처럼 끝나는 데서 새로운 시작은 출발한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지금 그런 징조가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이런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온갖 BTS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벌써 전 세계로 지금 이 우리의 존재감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이 한국 땅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념적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한테 스스로 깊이 들어와서 이 얘기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이런 456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 456은 바로 지금까지 이 땅의 문명, 물질이 최고로 주도했던 자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속에 좀비들이 이것을 지금 아직도 지키고 있는 이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초월해서 이것을 통과할 것이냐 하는 사유를 하고, 그리고 본래 나는 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의 전사. 이 456만 통과하면 두 발을 짚고 이 속에 당당히 들어가서 아직도 이 득세를 하고 있는 좀비들과 대항해서 좀비들을 밀어내고 나의 10을 찾아내는, 영성을 찾아내는 이 시대의식으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이라는 걸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